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날이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를 더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고 이제 조금 또 거기에 이제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피부가 흰 분들 또 아랫배가 찬 분들은 이렇게 손발도 차면서 또 저기 대변이나 소화불량이나 소변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부가 흰 분들은 특히 이제 찬바람이라든지 찬 음식 이런데 노출되는 거를 조금 이제 줄이셔야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 이런 거에 덜 걸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혈압이 높으시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갑자기 찬데 노출이 되면 크게 이제 문제가 오실 수 있으니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몸이 차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약간 복습이기도 한데 아랫배가 차면은 손발이 차면서 또 대장 기능도 안 좋고 소화도 안 좋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이제 뭉치거나 뭐 덩어리에 생기거나 또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거나 또 소화도 안 좋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찬데 손상되기 쉬운 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심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아랫배가 찬 분들은 우선 이제 자궁, 방광, 대장이 그쪽에 들어 있으니까 이 세 군데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자궁 쪽으로도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발이 찬 분들은 아랫배가 찬 분들은 우선 생리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리통이 심하든지 생리 불순이 오든지 이제 이렇게 생리 기능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이게 더 심해지면 임신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의학에서 이제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성의 의미는 가임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리를 초경을 이제 14세 정도에 시작을 해서 49세 정도에 폐경이 되잖아요. 이 사이에 이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14세 이전의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죠. 또 폐경이 된 이후엔 여자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늙어서 노인이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6세 이전의 남자들은 남자아이고 또 64세 이후의 남자들은 남자 노인이죠.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리 기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손발이 싸늘하면서 생리가 안 좋아지고 심하면 임신도 어려울 수가 있고 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보통 또 냉이 많은 분들은 아랫배가 차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체력이 많이 딸리거나 또는 소화 기능이 안 좋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도 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임신을 잘 하려면 생리가 좋아야 되고 월경을 잘해야 되고 냉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기능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그 이제 바로미터가 그 기준이 생리를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것이 이제 28일에서 30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생리통이 없고 양도 너무 많거나 적지 않고 일정하게. 그다음에 이제 색깔도 빨갛고 덩어리가 없고 이런 게 이제 생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좀 어그러지면 자궁 기능이 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냉도 자궁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폐경이 되신 분도 계시고 생리 중인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댁에 가시면 또 뭐 따님이나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대개 이렇게 이제 피부가 희면서 몸이 마르고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이 생리통을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피부는 아주 희면서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만지니까 아주 손발이 싸늘하고 차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리를 보통 14세에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16세에 생리를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생리를 하고서도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도 생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제 2,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생리통이 별로 없었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생리통이 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궁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극을 주면 우선은 자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도 생리통이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주 공부를 뭐 열심히 한 분인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생리통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생리 때가 되면 뭐 저기 이렇게 배도 너무 아프고 소화도 안 되면서 손발도 싸늘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하루에 진통제를 막 4-5번씩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죠. 그렇게 해서 보내다가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이게 너무 극심해져 갖고 막 이제 이렇게 몸이 너무 심하게 통증이 오니까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생기셨대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생리하고 이제 겹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프고 회사도 이제 한 이틀 정도 출근을 못할 만큼 그렇게 이제 아팠어요. 이런 분들은 대개 딱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우선 알 수 있고요. 피부가 희다는 얘기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체력은 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창기운에 손상되기 쉽다고 볼 수 있지만 화의 성향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피부가 이렇게 희면 이제 기운이 딸리고 그러는데 너무 흰 사람들은 화로 봐요, 그것도. 예, 화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럼 그 화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고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또 몸이 말라 있다는 거는 이제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몸이 말랐다는 얘기는 피가 부족한 걸로도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통이 생기는 것도 차도 생리통이 생길 수가 있지만 몸에 피가 충분해서 자궁에 잘 보내주면 생리를 할 때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생리통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고 이제 내년 정도에는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아주 걱정이 태산이다 이러고 이제 오셨어요. 마냥 진통제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랫배가 차면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충분하게 만들어주도록 보혈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차츰 편해지면서 이제 가라앉고 생리통도 줄어드는 거죠. 이분이 쭉 치료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회사에서도 일을 이제 잘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동료들 사이에도 이분이 좀 까칠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 사이에도 좀 편안하게 관계가 좋아지고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활도 잘 사람들하고 이제 윤화도 잘 되면서 생리도 잘하고 하니까 마음이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자궁이 편안하지 않으면 우울증도 오고요.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래요. 여러분들 히스테리란 말 아시죠? 네. 히스테리 어떤 거예요? 막 노처녀 옛날에 요새는 그런 말 없어요.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성생활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으면 자궁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테리아 어원은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정상적인 그냥 노처녀가 히스테리 부리죠. 결혼한 사람들은 히스테리 잘 안 부려. 근데 이분은 이제 너무 예민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자궁이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궁에 자꾸 손을 대면 우울증 오기도 해요. 여자분들은 자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것도 이제 걱정이 안 되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좋아진 게 뭐냐면요. 이분이 생리할 때 되면 이 턱 부위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리 전에.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는데 요것도 깨끗해졌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나더라도 어느 부위에 나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다 다르게 봐요. 예,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턱 밑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되게 이제 생리 전에 나기가 쉬운데 요거는 자궁 기능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자궁이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 좀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뺨에 나는 거는 소화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위장에 열이 많이 쌓여있든지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아서 여기에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마에 난다. 이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얼굴을 딱 보더라도 어느 부위에 여드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다르게 보니까 치료 방법은 당연히 다른 거죠. 치료가 잘 되겠어요? 잘 되죠. 원인을 아는데 그냥 여드름을 보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부분 원인을 다 아는데 여기 안 좋으면 자궁 좋게 해주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도 여기 생리 전에 났었는데 자궁이 좋아지니까 여드름 치료 안 해도 알아서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한의학은 이렇게 정교한 거고,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냥 여드름이라고 보고 백날 여기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도 아랫배가 찬 분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분은 50대 초반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마른 편이고 보기에도 아주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추워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요, 가을에 오셨는데 파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초가을에 오셨는데 얼만큼 추위를 타시는지 짐작이 되죠. 이분은 늘 손이 너무 싸늘하게 차고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전혀 못 시키고,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김치를 드실 때도 뜨뜻한 국에다 이렇게 담궜다 먹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도 이분이 차서 소화도 안 좋고 설사도 잘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출산을 한 이후부터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도 이렇게 늘 뜨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도 버스나 지하철을 못 타요. 추워서. 여름에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우리는 그냥 춥다 그러고 뭐 하나 걷어 걸치면 되는데 이분은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데 집이 한 버스로 3정거장 되는 거리에 계신 분인데 걸어오셨어요, 그거를. 추워서 버스를 못 타니까 그 파카를 입고 걸어오셨어요. 양말도 두꺼운 거 신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출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드시는 거죠. 그리고 아기 놓고 나서부터 그 증상이 심해졌으니까 한 20년 이상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도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뭘 치료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가서 몸이 찬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한의학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차도 선천적으로 기운이 딸리는 건지 콩팥 기능이 약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뭐 몸을 보하게 하는 방법도 없는 거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없는 거고,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그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데 다 그거예요. 너무 추워서 뭐.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분의 생활 자체를 보면 파카 입고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찰을 하니까 그분은 산후조리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도 아랫배가 많이 찬데 산후조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놓으면 피 많이 쏟잖아요. 보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가 부족해도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분은 찬 기운만 조금 나도 오싹하고 막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분이 폐경이 좀 일찍 되셨어요. 보통 49, 50 요때 되는 게 정상인데 40대 중반에 이제 폐경이 되셨는데, 그전에는 너무 어지러웠대요, 생리만 하면. 근데 이제 그나마 폐경이 되고 나서 어지러운 건 좀 덜해지셨는데,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이제 이 비염이 생긴 거예요.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오싹오싹 추워서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비염으로 치료하면 되느냐? 안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게 좋아지는 거지, 비염이 좋아지는 거지, 비염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보혈을 해주고, 그러니까 피가 충분히 만들어지게 해주고 기운을 나게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젊으셨을 때는 너무 어지러우니까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수혈은요,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피 넣어준다. 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 또 마찬가지로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괜찮다가 또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또 수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해갖고 이제 안 하셨는데 제가 그 이제 말씀드린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변화가 뭐부터 왔을까요? 옷이 달라졌어요. 옷이. 계절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벌써 그분이 나 좋아졌어요 얘기 안 하셔도 딱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서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오셨으면 안 추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도 정말 뿌듯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인 치료는요, 기능이 잘못된 거는 치료를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질적으로 문제가 온 거는 이제 병원에서도 어느 만큼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또 한 분은 이제 30대 중반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 6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임신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셨어요. 이분도 보면은 아랫배가 많이 차고 또 이제 몸이 좀 마른 편이고 이런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임신이 되셨나 봐요. 근데 이제 피부가 희니까 감기에 잘 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들렸으니까 임신인지 모르고 감기약을 좀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에요. 얼마나 걱정돼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시키셨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약 많이 잡숴서 걱정돼서 아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유산을 했는데 문제는 유산을 하고 나서 자궁을 잘 조리를 해서 좋게 건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통 분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유산하면 끝이죠, 그걸로.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기 한 1년 전부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나팔관이 막혀 있어서 이제 나팔관을 뚫어주고 근데 자궁은 괜찮다고 한대요. 근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이제 권유를 해서 3번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은 해야 되겠고 근데 저한테 왔을 때는 임신이고 뭐고 내가 좀 마음이 너무 편치 않고 짜증도 나고 아주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힘들다. 이래서 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찰을 딱 해보니까 그분은 선천적으로 아랫배가 많이 차면서 이분도 좀 말라 있으니까 피도 좀 부족한데 임신이 어려운 분이 억지로 어찌어찌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산을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거죠. 특히 첫 번째 유산을 시키면 그 뒤에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아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유산을 하고 나면 출산을 했을 때보다 10배나 더 조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이제 동의보감에는 밤송이를 예를 들었어요. 밤이 완전히 익어서 이렇게 딱 벌어지면은 자궁에 상처가 안 나요. 근데 유산시키는 건 뭐예요? 이 덜 연구른 밤을 억지로 깨트려서 밤알을 꺼내는 거니까 상처가 잘 생기죠. 그러니까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했을 때는 조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을 했을 때는 속에 있는 어혈도 잘 빼주고 상처가 잘 아물고 피가 잘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랫배가 차서 임신이 안 되는 분이 더 어려워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궁 기능을 이제 좋게 해드리면서 보혈돼서 피가 충분히 만들어지게 하고 그 이제 상처를 우선 이제 아물게 해야 되는 거죠. 상처는 물론 아물었지만 그 이제 딱지가 앉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되도록 하는 거고 이분이 나팔관이 막혔다는 얘기도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예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난소에서 배란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나팔관이 막힐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수정란이 자궁에 들어왔을 때 자궁에서 10개월을 잘 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임신을 위해서 이렇게 뭐 검사들 하러 많이 다니시거든요. 자궁이 깨끗하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을 알아요. 뭐냐면 첫째, 아랫배가 찬 사람. 둘째,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면서 감정에 기복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궁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도 자궁이 안정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돼요. 또 살이 너무 마른 사람. 이런 분들은 피가 좀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피가 충분해야 아기를 잘 길러낼 수 있고 하는데 그걸 못해요. 살이 너무 찐 사람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착상이 안 돼요. 또 자궁 수술을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자궁에 뭐 이렇게 흉터 같은 것도 있거나 이제 이래서 임신이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저기 그 아랫배가 차면 임신이 어렵다는 건 다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그거 하나는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도 한 이제 3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3가지를 조절을 해드려야 임신이 되는 거고 우리가요 임신이 안 되는 거는 괜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임신이 된다고 하면 임신한 그 엄마 몸도 힘들고 또 거기에서 아기가 잘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알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억지로 시험관, 인공수정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성공률이 높겠어요?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10%도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그런 이제 내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자궁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억지로 수정란 갖다 심어준다고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 안 돼서 임신이 어려워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자궁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렸더니 자연적으로 임신도 이제 가능하게 되신 거죠.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제 50대 초반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손발도 굉장히 차면서 기운이 50대 초반이 아니네. 40대 후반이신 분이었어요. 아직 생리를 하고 계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원래도 아주 이렇게 보기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손발도 굉장히 차고 그런데 말도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주 여자다운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생리를 하면 생리량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생리를 한 번씩 하고 나면 거의 그냥 이렇게 어지러워서 며칠씩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손발이 너무 차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랫배가 막 땡기고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자궁에 근종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대요. 그리고 그중에 한 개는 이제 꽤 크니까 병원에서 얘기가 이제 뭐 아기도 다 낳았는데 신경 안 쓰게 수술하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받으셨는데 왠지 그냥 수술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아랫배가 차면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종이나 낭종이 잘 생겨요. 이렇게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생겨요. 또는 내막증 같은 것도 잘 생겨요. 다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일부가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잘 활성화시켜줘야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량도 많고 또 이제 근종도 생겨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궁은 여성들한테 뿔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자궁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자분들. 네. 자궁이 단순히 아기만 낳고 기르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이 여자의 뿔이기 때문에 자궁이 굳건하게 있어야 그 여자라는 나무가 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종을 이제 폐경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나면 혹이 더 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거를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아랫배가 아프고 생리량이 많으니까 그거는 조절을 좀 해서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죠. 한약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있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훨씬 수술을 해서 자궁을 없애는 것보다는 더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자궁이 없으면요. 허리가 약해져요.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하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자기 가방 하나도 못 메고 들어오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궁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은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아직 이제 그 과학이 덜 발달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아직 잘 몰라서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랜 동안 진화를 거치면서 꼭 필요한 것만 남아 있으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아시겠지만 맹장 수술 많이들 하셨어요. 맹장염도 아닌데 멀쩡한 맹장을 막 수술을 했어요. 심지어는 개복 수술을 할 때 서비스로 맹장 수술을 해준 경우도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냐면 맹장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몸이 약해져 있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맹장 수술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것처럼 모른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용감하게 수술하면 안 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요? 모르는 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기에는 그만큼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야 뭐 자궁암이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보존해도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저는요. 네.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렇게 더부룩하니 속이, 그렇게 네. 예, 안 좋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변비도 좀 있고요. 아, 변비도 있으시고요. 예. 저녁 식사 몇 시쯤 하세요? 저녁 식사는 좀 일찍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예. 잘하시네요.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예. 오른손 주시고. 예. 예. 원래 소화 기능이 이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네, 예. 예, 그 그래서 전부터 그래요. 그렇죠. 예. 선천적으로. 자, 왼손 보시고요. 저거 뭐 튀어나왔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0대 초반. 60대 초반이세요. 예.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신 분이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아랫배 차신 분이에요. 그리고 손발도 차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차도 나타나는 증상은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잘 잡수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든지 입맛이 딱 떨어지든지 이러실 수가 있고 생각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생각이 많으시네요 하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생각은 생각 사자. 이 생각은요. 비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비장은 우리가 비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화기인데 비위가 이제 소화기인데 특히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저 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음식이 들어와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비장은 위를 이렇게 싸고 있으면서 위가 소화를 잘 시키도록 소화액도 내보내주고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들은 비장 기능이 편안하게 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편안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특히 생각이 많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잘 먹다가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소화가 안 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가 나빠서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고 비기능이 허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늘 힘들어요. 지금 건강이 아니고 힘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요. 힘 없어 보이시잖아요. 이분은 젊으셨을 때도 이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에 힘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 편안할 때는 조금 괜찮으시고 그래서 항상 잡수시는 거를 한 숟갈씩 덜 잡수신다. 이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는 일찍 하신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식사를 하시고서 꼭 300보 정도 걸으세요. 그것도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걸으면 더 좋죠. 이 팔다리가
비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소화기. 비주사말이라 그래서 비장 기능은 팔다리를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이렇게 걸으면 위를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소화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소화기가 약하시니까 음식을 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시고. 예, 저는요 10년 전부터요. 네. 그 아토피 피부염이 아, 생겨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하고 연고를 이렇게 겸하다가 예. 위장 장애가 자꾸 일어나니까 약은 끊고 이제 연고만 계속 바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되니까 몇 년 되셨어요? 한 10년 네. 전서부터요. 아,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고 어느 부위에 힘이 제일 들어요. 많이 있으세요? 네, 손 같은데 이제 목 뒤에라든가 여기 이제 이런데 네. 이런데요. 네. 그럼 이런 팔 내측이나 이런 데는 없으시고요? 그런 데는 별로 없고요. 이제 네. 목 뒤라든가 눈 위에라든가 이런데 건조하면서 예, 이렇게. 건조하면서. 그러면 저기 이게 계절하고 연관이 약을 있으세요? 바르면은 또 예. 들어가고. 아니 이게 계절하고 연관이 있으세요? 환절기에 더 심하거나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거의 계절하고 연관이 없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좀 더 조금 더 심하시고. 봄이나 이제 이런. 예, 예. 그러면 손도 지금 등 쪽으로 더 있으시네요. 예, 예, 손 등 바닥 쪽으로. 쪽이 예, 아니고 예, 이건 예. 아토피 아니에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증상이 이러면 다 아토피라고 그래요. 가렵거나 건조하거나. 근데 요건 건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선이나 아토피나 약은 똑같이 써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발라주면 거죽에 있는 거는 다 매끈하게 속으로 집어넣죠. 그래서 바르면 바를수록 독소는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예. 그럼 진맥을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오른손 주시고. 예. 네. 네. 자, 왼손 보시고요. 하체 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상체에 주로 있어요. 발등에도 발등. 조금씩은 예,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폭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토피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토피는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이 접히는 부위예요. 또 여기 오금 뒤쪽. 그리고 이제 목 같은 데도 물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 안쪽으로 나타나요. 건선은 바깥쪽으로 나타나요.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등 쪽에 있고 발등에도 있고 물론 이제 목에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눈 주위에도 예, 생길 눈 때가 위쪽으로도 있어요. 그렇고 네. 이분은 화의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화. 그러면 이제 이 화라는 얘기가 뭐 화를 낸다 뭐 이런 거보다는 민감하시다는 얘기예요. 민감 체질이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뭔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하면 더 크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가 잘 쌓이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철 같은 때는 날씨가 건조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증상이 조금 더 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분 같으신 경우에 이제 우선 한약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고 한약적으로는 아토피나 건선이 치료가 잘 돼요. 원인에 맞춰서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해드리니까. 근데 지금 잡수시는 거는 약이 위장 장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바르는 것만 하신다 그랬는데 예, 요렇게 드시고 네. 바른 것도요. 네. 속에 있는 이 저기 겉에 있는 거를 자꾸 속으로 집어넣어줘요. 한의학은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독소를 자꾸 겉으로 이렇게 발산시켜주거나 뿜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를 없애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돼요? 치료가 반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한의학적인 치료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 되셨다 그러면 상당히 뿌리가 깊고 만성화돼 있는 거예요. 치료가 금방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체질은요. 아까 화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자꾸 편안한 쪽으로 하시고 이거는 이제 피부병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화가 쌓여서 오는 것도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약적으로 하시고 지금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마 약을 계속 발라서 겉으로 심하게 안 보이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화를 내거나 자극이 있는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기름진 거 이런 거 좀 피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죠. 예. 예, 피부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50대 후반인데요. 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네. 좀 심해요. 네. 그전 20년 전부터 그 의염이 좀 신경성 의염이 있었는데 네. 이게 식도염으로 해가지고 이게 항상 뭐 먹으면 막 이게 막 올라요. 꺾여. 예. 그리고 이렇게 꺽하고 되면 이게 열이 확 식물도 올라온 올라- 것 같아요. 식물 같은 게 나오면서 열도 확 오르고요. 예, 그런 집안이 항상 뜨거워요. 아, 그리고 그러세요. 항상 이쪽 오른쪽이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뻐근하게 아파요 항상. 아,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막 네. 항상 이렇게 아프거든요. 아, 여기가요. 그러세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 주물러도 그때만 좀 시원하고 예. 굉장히 이렇게 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무겁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오른쪽에. 고생 그 많이 눈도 하셨 충혈이 심하고요. 예, 그러세요. 예, 눈이 참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화가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제 타고난 성향이 네. 예민하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예민한 게 성격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자극에 민감하신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둔한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너무 좀 예민하다 소리 많이 들어요. 예, 상당히 예민하시거든요. 네. 예, 긴장 많이 하시네 이분도. 자, 오른손 주시고, 네, 조금만 이렇게 보세요. 예, 되셨어요. 네. 이분은요 잡수시는 걸로 스트레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고. 이제 원래 소화기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예, 위도 예. 작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잡수시는 걸로 스트레스 푼다고 했는데 이분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이 씹는 걸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씹는다는 거는 이 어금니로 저작 작용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껌이나 오징어 누가 좋아해요? 여자들이 좋아하죠. 만약에 남자가 좋아한다 그러면 여자 같은 남자예요. 예. 그 여자들은 이렇게 어금니를 움직여줘야 이제 여기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분이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쌓이면은 그 잡수시는 걸로 푸니까 자꾸 이제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기가 쉽고 그다음에 아랫배 굉장히 차신 분이에요 이분도. 네. 아랫배도 차고 손발도 차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증상은 이쪽으로 많이 불편하시다고 예, 그랬는데 오른쪽으로요.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은 이쪽으로 더 땡기고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파도 이제 그러면서 담화가 쌓여서 두통이 이쪽으로 잘 오는 분이 있고 또 이쪽으로 잘 오는 분들은 이제 두통이 피가 부족하거나 어혈이 많이 쌓여 있을 때도 그렇고 어깨가 이쪽이 더 불편하다 그러면 소화기가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 어깨도 나눠서 원인을 보고요. 두통도 왼쪽 두통인지 오른쪽 두통인지에 따라서 원인을 다르게 보는 거고 이분은 지금 이제 이쪽 어깨랑 이렇게 불편하시다 그랬으니까 체력이 딸리면서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 체력이 딸리실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체력 딸리는 분이에요. 자꾸 잡수시는 거를 이제 줄이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그러니까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누구 막 흉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누구 씹었다 그러잖아요. 왜 씹었다 그래요? 왜 누구 막 흉보고 나면 좀 마음이 일시적으로 나중엔 후회를 하더라도 조금은 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걸 씹었다 그러는 거죠. 예,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능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저기 잡수는 거를 우선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아침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네. 저녁은 안 잡수실 수 있으면 안 잡수셔도 좋은데 아침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저녁에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식사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요렇게. 아침도 7시에서 9시 사이에 드셔야 되고 진지를 잘 드셔야 돼요. 여기 진시예요. 여기 진시. 진지를 잘 잡수셔야 되고 저녁은 허기만 면하게 드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건 들어보셨어요?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조반석죽을 하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네.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래야 알아들어요. 이게 서양물이 들어가지고. 이 아침조 밥반자예요. 아침은 밥을 드셔야 되고 저녁석 죽죽자예요. 저녁은 죽을 먹는 것처럼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위가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살도 안 찌고. 아침은 잘 먹어도 하루 동안 에너지로 다 써요. 몸에 쌓일 게 없죠. 그리고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때 먹어야 포도당 공급이 잘 되니까 두뇌 활동도 잘 되죠. 저녁은요, 아무리 늦게 자도 위가 쉬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몸에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거나 안 드시고 아침 위주로 드셔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거나 조금 먹으면 저녁에 허기지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몸에 쌓여요. 그럼 아침 되면은 위에 이제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있으니까 몸도 무거워서 일어나기 싫고 속도 더부룩하고 입맛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건강에 이제 그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고 보약 안 드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요거 이제 하시고 식사하고 300보 걸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우선 체중 조절도 좀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식단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짜세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를 이렇게 한 가지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한 가지만 먹거나 또는 간헐적 단식 그런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저녁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 안 먹고 저녁 먹고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몸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위주로 식사를 하고 점심 저녁 안 먹고 이런 간헐적 단식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좋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좀 걸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렇게 다져지면 훨씬 불편한 거나 이런 것도 이제 괜찮아지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먹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는 것도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잘 때 주무셔야 되고 우리가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가 아니에요.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그럼 잘 때는 언제냐? 밤 11시 정도에는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 막 12시, 1시, 2시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재충전을 충분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식후에 300보 걸으시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호흡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런 생활들 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